안녕하세요. 21년 12월 2일입니다. 무작정 발길을 닿는 대로 떠났습니다. 눈길이 가는 동네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노고수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 나무는 누구일까? 느티나무입니다. 멀리서 바라봐야 더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차를 멀찌감치 세웠습니다. 한 번에 다 안다 할 수 없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둘러보았습니다. 다시 처음 그 자리에 와서 이 동영상을 켭니다. 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 에너지, 기운입니다. 한때는 이 동네에 수호신 성황당이 자리 잡았던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황당은 없어졌지만 저 나무는 성황당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터줏대감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실체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반대편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는 느티나무의 모습입니다. 햇볕을 향해 가지가 뻗쳤고 햇빛에 의해서 산란이 일어나서 그런지 산만해 보입니다. 아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봤을 때의 그 골기가 흩어져 보입니다.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모습이 양면성을 가집니다. 밝지만 여기는 이 나무에게 있어서는 뒷모습입니다. 이 나무의 특성이 성황당, 이 마을의 터줏대감, 외부로부터의 적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햇살을 바라보는 남쪽을 향해 있는 것이 얼굴이 아니라 도리어 북쪽, 저 동구밭 바깥에서 다가오는 외부의 낯선 이들로부터 경계를 하는, 아까 처음 그 자리에서 바라봤던 그 역광의 모습이 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즉 동네 밖에서 바라보는 모습에서는 근엄함으로 두려움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이 느티나무의 숙명이고, 마을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친근함으로 경계 없음으로 다가가는 한 나무, 이 느티나무의 양면성입니다.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한쪽으로는 적에게는 근엄함으로 경계의 대상으로 다가가지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친근함으로 다가간다고 느껴집니다.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지금에 있어서는 앙상한 가지, 줄기만 남겨져 있습니다. 땡볕에서는 이 동네 어르신들의 휴식처, 그늘이 되어줬을 만한 법인데도 겨울에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로지 뿌리에 천착해야 하기 때문에 몸의 무게를, 부피를 가볍게 했습니다. 저 옹이가 삶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띄엄띄엄 메꾼 저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나무색과 비슷하게 냈다 하더라도 조금은 눈에 거슬립니다. 오히려 이 두드러진 옹이가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옵니다. 반대편에 보수의 지정을 받아 나무에 두드러진 드러난 부위를 이렇게 메꿨습니다. 우레탄인가요? 과연 어떤 것이 보호이고 관리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우레탄으로 보호하는 것은 도리어 자연을 파괴한다라고 느껴집니다. 자연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인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나무의 수령이 5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500년의 세월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얼마나 보냈을까요? 결국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모든 나무나 사람은 생명을 유지 존속하는 데 집중한다. 결국 오랜 세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견뎌내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는 거죠. 비워야 살아남는 게 나무의 운명이다. 그런 관점인데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로지 채우려고 합니다. 비어 있으면은 죽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은 채워야, 가져야, 소유해야지 부자가 되고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게 많아야 버틸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나무의 입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낙엽으로 이파리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인간의 관점에서 채우는 거죠. 나무의 입장에서는 순환, 환기가 답입니다. 우레탄으로 덮어 씌웠을 때 과연 이 속은 어떨까요? 골마 터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비워낸다는 것은 환기입니다. 소통입니다. 순환입니다. 한 번쯤 나무의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기도 하고, 이 나무가 또한 사회에, 자연에, 이 동네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면입니다. 음지이지요. 땡볕에는, 여름 같은 더운 날에는 어르신들의 그늘막이 되지만은 추운 겨울에는 빙판으로 보답합니다. 염화칼슘으로 지금 도로를, 얼음을 지금 이렇게 메꿨지만 결국 세상은, 자연은 모든 옳은 것만을 주는 게 아니다. 선만 주는 게 아니다. 음지도 있다. 그늘도 있다는 거죠. 여름에 좋다면은 겨울에는 또 다른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 양면을 이해하고 똑같이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 오니까 끄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또 다른 이름으로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해외에 입국하는 자국민들도 입국을 불허하고 백신 패스와 무관하게 격리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으로 끝이 날까요? 또 다른 백신 접종으로 해결이 될까요? 남창규 한의사가 바라볼 때는 정말 답답해 보입니다. 이 노고수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 저렇게 우레탄으로 씌우고 하지만은
겨울에는 불편함을 준다라고 해서 염화칼슘으로 한다 하더라도 과연 해결이 될 것이냐? 결국은 이 보호수를 해지하거나 잘라야지, 또 내지는 쓰레기로 태워야지 성이 찰 것입니다. 이 노고수가 주는 혜택도 있지만은 불편함을 오롯이 그냥 감내하는 것이 노고수와 사람의 공존입니다. 공생입니다. 코로나는 계절의 변화, 자연의 변화의 한 과정입니다. 세균이 존재해야지 인간은 부패하고 썩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결국 자연의 일부이고 나 혼자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는 우리를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효소, 촉매제, 발효제 역할을 합니다. 소화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없애야 할 척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팬데믹의 의미가 전염성인 거죠. 확산성이 강하다. 확산성이 강하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세균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국가에게만 오래 있었다고 할 때는 상존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도 살고 숙주도 살고 거기에 기생하는 세균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존하기 위해서는 팬데믹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보츠와나에서 생긴 오미크론이 특성이 전염력은 높지만은 증상은 경미하다, 무증상이다라고 합니다. 확산성이 높다는 말의 의미는 희석입니다. 어떤 오염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그 집중적으로 포화가 폭격이 집중될 때는 피해가 속출합니다. 치명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산발적일 때는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경미합니다. 확산성, 전염성이 높다는 말은 위중증이 치명률은 떨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염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팬데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갈 일은 아닙니다. 또한 백신으로, 치료제라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일도 아닙니다. 결국 자연의 일부인 사람에 있어서는 결국 비바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비바람을 척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에 감내할, 이겨낼 적응력, 면역력,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 나무에게 있어서는 여름에서는 울창한 수림으로 여름의 땡볕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는 낙엽으로 다시 자연으로, 땅으로 떨어뜨림으로써 그 체질을 견뎌내는 거죠. 가을을, 겨울을 감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런 자연의 변화에서 배워야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